한글은 그저 단순하고 유치한 문자에 불과해요. 일본어의 깊이와 아름다움에 비할 바가 아니지요. 하버드대학교의 고풍스러운 강의실에서 저는 제임스 리 교수와 일본 유학생 미야모토 유키의 뜨거운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시선은 유키의 결연한 표정과 교수님의 침착한 태도 사이를 오가기 바빴지요. 유키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펼쳤어요. 일본어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한글의 단순한 구조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유키의 신경질적인 주장에 교수님은 침착하게 반박하셨어요. 유키 학생, 언어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그 복잡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글은 그 단순함 속에 놀라운 효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지요. 저는 강의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두 사람의 치열한 대화에 강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다른 학생들도 이 논쟁의 결말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 논쟁은 어디로 향할 것인지 저는 계속해서 흥미롭게 지켜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 인문학과에 재학 중인 사라 존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고고하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대 문명을 탐험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이 저의 꿈이었죠. 유적지를 탐험하며 고대의 숨결을 느끼고 고문서를 해독하는 일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한 고대의 유산을 넘어 현재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특히 여러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각 언어가 지닌 독특한 매력과 그 언어가 반영하는 문화를 탐구하는 것이 저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지요. 저는 한국어와 한글의 독창성에 완전히 매료되어 한국을 3번이나 여행하기도 했으니까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독특한 구조와 문화적 배경은 저의 학문적 열정을 더욱 자극했어요. 하버드에 입학한 후 저는 제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찾았고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언어학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강의가 있던 날 저는 새로운 언어학 논문을 읽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는 순간 이미 강의 시간이 10분이나 지나 있었고 저는 급하게 강의실로 뛰어갈 수밖에 없었죠.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강의는 시작되고 있었고 저는 수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강의실 안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제임스 리 교수님과 일본 유학생 미야모토 유키가 언어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유키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일본어는 그 깊이와 아름다움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하고 유치한 문자일 뿐이죠. 유키의 공격적인 말에 교수님은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변했습니다. 유키 학생, 언어의 가치는 그 복잡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은 그 단순함 속에 놀라운 효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논쟁을 지켜보며 흥미와 긴장감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유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어요. 반면 교수님은 여전히 침착하고 차분한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강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다른 학생들도 이 논쟁을 흥미롭게 주목하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두 사람 사이의 무거운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유키는 눈에 불을 켜고 제임스 리 교수를 노려보며 자신의 목소리로 압도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매우 거칠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교수님은 동양 문화와 언어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본어야말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언어예요. 동아시아, 아니 전 세계 어디에도 일본어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따라올 수 있는 언어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교수님의 표정이 궁금했습니다. 교수님은 유키의 도발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유키 학생, 많은 언어학자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문자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한글입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무려 6,912종류의 언어가 있지만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기존 언어 중 90%는 2050년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50년 세계 5대 언어에 한국어가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향후에는 영어를 제치고 세계 공용어가 될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유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가셨어요. 한국어와 한글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실용적이면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예측이 나왔을까요? 유키는 여전히 분노에 찬 눈빛을 띠고 있었지만 교수님의 차분한 설명에 순간적으로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강의실은 침묵에 휩싸였고 학생들은 숨죽여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교수님의 발언에 지지 않으려고 다시 고개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요. 그건 그 사람들의 소수의 생각일 뿐이지요. 소수가 생각하고 옳다고 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한국어와 한글이 좋다는 여론조사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일본어야말로 세계 최고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일본어는 문자의 깊이와 정교함, 그리고 역사적 가치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요. 유키는 숨을 고르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어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언어입니다. 한자와 혼용의 복잡한 개념과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만 해도 다양한 한자와 발음으로 여러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의 정교한 발음 체계와 억양 변화는 같은 음절이라도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줘요. 이런 이유로 일본어는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어요. 일본어는 전통과 역사가 있는 언어입니다. 무엇보다 한글 같은 후진적인 문자가 어떻게 일본어를 능가할 수 있단 말인가요? 교수님은 유키의 흥분한 발언에 전혀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응했습니다. 유키 학생,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어와 한글은 그 독창성과 효율성으로 많은 언어학자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글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또한 한글은 세계 언어 가운데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문자입니다. 계속해서 교수님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한글의 독창성과 실용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글은 배우기 쉽고 쓰기 편리하며 발음이 명확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팩트에 가까운 의견으로 강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고 학생들은 숨죽여 이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죠. 유키의 격앙된 감정과 교수님의 침착한 설명이 대조를 이루며 강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유키의 반응에 집중하며 이 논쟁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유키는 다시 반박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교수님,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일본어는 그런 배경이 필요 없어요. 일본어만큼 차분하고 표현력이 다양하며 조용한 언어가 어디 있나요? 일본어는 그 깊이와 정교함, 그리고 역사적 가치를 통해 복잡한 감정과 개념을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한자와의 조합을 통해 무한한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본어의 이러한 독보적인 특성은 한글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그저 단순하고 유치한 문자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말을 하면서도 유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떨릴 정도로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존심과 함께 깊은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키의 강렬한 반응을 보며 그가 일본어의 우월성을 지키려는 강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그의 과격한 반응은 오히려 그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교수님은 광기 어린 유키의 흥분한 발언에 전혀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유키 학생,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는 언어의 기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파벳의 창시자는 고대 페니키아인 등 여러 명이 거론되며 누가 만들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파벳은 로마자를 거쳐 오늘날 전 세계인의 공용 문자로 자리 잡았죠. 교수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알파벳은 주로 상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간편한 문자를 만들어 효율적인 상거래 활동을 위해 알파벳을 창조했지요. 이는 문자의 실용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반면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한자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한글의 독창성과 실용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글은 세계 언어 가운데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가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문자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한글은 특별합니다. 또한 한글의 창제 목적이 백성을 위한 것이었기에 그 의미가 더 큽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쓰기 편리하며 발음이 명확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유키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와 자존심이 있었지만 교수님의 차분한 설명에 그의 논리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입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듯했습니다. 계속해서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키에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유키 학생, 일본어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복잡함이 반드시 장점인 것은 아닙니다. 일본어의 문법은 매우 복잡하고 존댓말과 겸양어의 사용 규칙은 특히 어렵습니다. 이는 일본어를 배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만듭니다. 또한 일본어의 한자는 수천 개의 문자를 암기해야 하기에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전곡을 찌르는 교수님의 발언에 유키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찬 눈빛으로 교수님을 바라보았지만 교수님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한글은 단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배우기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런 한글의 규칙성과 정확성은 한국의 문맹률을 세계 최고로 낮추는데 큰 이바지를 했지요. 또한 한글은 글자를 쉽게 조합하거나 추격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일본어는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함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요. 반면 한글은 단일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어 배우기 쉽고 효율적이죠. 예를 들어 국제화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한글로는 두 글자면 충분하지만 일본어로는 국제화 고어지화라는 세 글자의 한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한자의 의미는 풍부하지만 그만큼 배우고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키의 얼굴에는 분노와 자존심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열등감과 시기심이 엿보였어요. 그는 자신의 언어를 방어하려 했지만 교수님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설명 앞에서 점점 더 불안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유키가 자신의 주장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며 그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의 과격한 반응은 오히려 그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유키 학생, 한글은 수학 기호와 같은 규칙성이 있어 배우기 쉽고 규칙이 일정합니다. 입모행을 따라 만들어졌기에 몇 가지 규칙만 이해한다면 쉽게 익힐 수 있답니다. 이런 한글의 유연성 덕분에 지금 한류 문화가 크게 번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키는 여전히 자존심과 열등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의 차분한 설명은 그의 불안을 더욱 자극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유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는 자음 모음의 단순한 구조로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언어 학습에 큰 장점이 됩니다. 또한 한글은 글자를 쉽게 조합하거나 축약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글로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일본어로는 사랑해라는 한자를 사용해 표현해야 합니다. 한국어는 다양한 음성과 발음을 표현하는데 매우 효율적입니다. 한글은 11,172개의 가능한 조합을 통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혼용해야 하므로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죠. 이러한 점에서 한글은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저는 유키가 점점 더 초조해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존심이 상처받는 듯한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유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과 열등감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한글은 인터넷 시대에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글 자판은 단순하고 효율적이어서 타이핑 속도가 빠릅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internationalization 이라는 단어는 한글로 국제화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이핑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줍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듣는 동안 유키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차분한 설명에 유키는 뚜렷이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유키가 자신의 주장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며 그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의 과격한 반응은 오히려 그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고 학생들은 숨죽여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수님의 설명에 감탄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유키의 논쟁에 대한 흥미로운 시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유키가 어린아이처럼 이유 없이 때를 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느끼는 자존심과 열등감의 무게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논리가 무너지는 순간마다 저는 그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논쟁을 들으며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는 그 순간 저는 손을 들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왜 최근에 유럽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는 건가요? 다른 언어들에 비해 특별히 한국어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쳐다보시더니 사라, 좋은 질문입니다. 영어를 쓰는 국가에서는 굳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전 세계 공통어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나라들이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입니다. 그러나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한글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의 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죠. K-팝, K-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며 수많은 팬들을 모으고 있지요. 또한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들은 한국의 창의성과 스토리텔링 능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음식과 패션 뷰티 제품들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의 건강한 이미지와 다양한 맛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한국의 패션과 뷰티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학습 앱과 교재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죠. 일본어와 중국어가 복잡한 문자체계로 인해 배우기 어려운 반면 한글은 비교적 간단한 문자체계로 인해 배우기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 학습의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지요.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수강자는 2002년 5,211명에서 2016년 14,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학교의 외국어 수강 신청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어와 중국어 수강 신청이 각각 8,000% 증가하는 동안 한국어는 53,0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럽 각국 대학에서도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CNN은 BTS, 강남스타일,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의 성공작이 연이어 나오면서 한국어까지 주목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K-팝 스타들의 공연에서 외국인 팬들이 한국어로 가득한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이나 한글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글로벌 언어학습 어플인 듀오링고에 따르면 한국어는 작년 앱에서 7번째로 많이 학습된 언어였어요. 듀오링고는 급속한 수요 증가로 한국어 과목을 새로 개설했는데 개설하자마자 수강생이 2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 대학에서도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이해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유럽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그들이 세계적으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글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한국어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더 깊이 있는 예시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발음과 철자가 일치하는 특성 덕분에 배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라는 단어를 영어로 적으면 커피하는 발음을 유추하기 어렵지만 한글로는 커피라고 적으면 발음과 철자가 완벽히 일치합니다. 이는 학습자가 정확한 발음을 쉽게 익히는데 큰 도움을 주지요. 교수님은 한글의 또 다른 예를 들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한글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communication이라는 단어를 타이핑할 때 영어로는 많은 키를 눌러야 하지만 한글로는 통신 2글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는 한글의 입력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수님은 자막의 효율성을 예시로 들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이 받아온 혜택 중 하나인 한글 자막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자막으로 해외 영화나 드라마를 쉽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한글의 직관력과 효율성 때문입니다. 짧게 전달되고 이해가 잘 되니 자막을 읽으면서 영화를 감상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제목을 한국어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짧게 적을 수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북커농더럼무라고 길게 적어야 하고 일본어로는 미션 임포시블이라고 복잡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는 자막을 읽는 데 있어 한글의 효율성을 보여주지요. 교수님은 자막의 또 다른 예시를 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자막 시스템은 다양한 표현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자막을 통해 출연자들의 감정과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이는 자막을 통해 시청자들이 더 쉽게 프로그램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은 자막 대신 더빙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자막의 표현력이 부족하고 읽기 어려운 문자체계 때문이지요.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설명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흥미롭게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있었죠. 그 순간 유키의 얼굴은 다시 분노와 당황이 교차하는 표정이 되었어요. 그의 자존심이 상처받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유키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려 애썼어요. 교수님의 차분한 설명이 유키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지 궁금해졌는데요. 잠시 후 유키는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책을 가방에 넣고 차가운 얼굴로 강의실을 나가 버렸습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죠.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순간의 정적은 강의실 전체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이해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그들이 세계적으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글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한국어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더 깊이 있는 예시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자막을 통해 출연자들의 감정과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자막을 통해 출연자들의 농담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기도 하죠. 이는 시청자들이 자막을 통해 더 쉽게 프로그램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한국어 자막은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서 시청자들이 자막을 읽으면서도 내용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는데요. 다른 학생들도 교수님의 논리적이고 최근 트렌드에 맞춘 강연을 듣고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강의가 끝난 후 교수님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정말 흥미로웠어요. 덕분에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고 한국 문화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네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라 학생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우 훌륭한 발전을 보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아시아 문화는 분명히 세계의 중심이 될 테니까 한 발 앞서 먼저 선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격려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어 배우기 열풍은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의 우수성과 매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